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김 씨의 로비 의혹 파장은 지금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온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이상으로 더 번질 가능성들이 여러 차례 열려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김 씨의 100억 원대 오징어 사기 재판이 잠시 후 3시에 열린다고 해서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건 큐브는 김수민 평론가 이어서 함께해 주실 거고요.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그러니까 언론에 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낼지도 좀 관심인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이게 어떤 분들은 뭐 마치 이 상황으로 끝날 게 아니라 더 많은 갈래의 의혹들이 더 나올 것이고, 더 많은 관련자들이 거론될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미 구속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 혐의고요. 네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선동 오징어 사업이라고 해서 그 선상에서 오징어를 이렇게 냉각시켜서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예. 이제 그러한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에게 말을 했고, 근데 실제로는 그러한 이제 사업을 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제 사기, 피해자들을 기망을 해서 네. 경제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이런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그 금액이 보면은 110억 원대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한 혐의의 지금 재판이 오늘 열린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이제 요 관련돼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도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피해자 중에는 특히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의 실제 형도 포함됐는데 뭐 80억이 넘게 지금 그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굉장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 사기 혐의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네네. 그런 양형 기준표상에 보면 이렇게 30억에서 50억 이상 범죄인 경우는 이제 일부 가중이 된다고 하면 6년에서 보통 9년 정도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제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면 적어도 6년에서 9년 정도의 중형이 예상된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근거는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뭐 요즘에 보면 통상 한 1억 원 정도 이상만 돼도 사기죄 유죄 판결 받게 되면은 예.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피해액이 뭐 116억 원에 달하고, 김무성 전 의원 친형 같은 경우는 한 명이 86억 원 상당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네. 이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피해의 금액이 상당히 커서 법원 입장에서 이것을 뭐 유죄를 만약에 선고하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형량 같은 경우는 한 6년 이상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굉장한 억울한 일일 것이고, 이제 차후에 저희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게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까지 실제 다가가기에 앞서서 이제 연결고리가 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누구를 통해서 이 김모 씨를 만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먼저 추측이 드는 것은 결국 김무성 의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또 이제 연결고리가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 김모 씨를 소개해 줄 때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개가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뭐 이제 이제 실제 의혹에 연루된 당사자들을 포함해서 피해자들까지 이 김모 씨가 실제로 그 정도의 신뢰를 사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벌이기 쉽지 않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평론가께서는 어떤 좀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 김모 씨의 사기 행각은 초창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좀 어느 정도 역사를 갖고 있고, 이 사람의 사기 역사는 쉽게 얘기해서 눈덩이 굴리듯이 커져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사칭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영향력을 획득한 다음에 그 영향력을 통해서 또 다른 자리를 사칭을 하고 또 더 큰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로 어떤 직책을 맡기도 하고, 네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들을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정치권이라든지 어떤 재산이 좀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왠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다. 이런 편견 또 한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여러 요인이 맞물리고 또 보증을 서주는 듯한 사람까지 생기면 또 속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이제 앞으로 연결고리들은 사실 지금까지만 봐도 고구마 줄기의 느낌이 나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예. 연결고리를 파헤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아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몫에 어떤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에 대해서 그 지금 경찰이 김 씨가 서울의 유명 사립대학교 이사장의 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데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저희 그림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김 씨가 지난해 8월에 서울의 유명 사립대 전 이사장하고 부장검사와의 골프를 주선했는데 그런데 전 이사장의 딸이자 사립대학의 이사장이 지난해 학교 자산 120억 원을 임의로 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했고 바로 이 골프 모임에서 부장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제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는 이 골프 모임 2달 전이죠. 지난해 6월에 환매 중단이 결정돼서 대학에서 투자한 120억 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는데 실제 교육부는 같은 해 11월에 이 대학 이사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김 씨 소개로 이분들하고 모임을 가진 그 부장검사 남부지검에서 8월 말에 금융수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로 발령이 나서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대목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부분을 경찰이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건 좀 조심스럽긴 해요. 네. 이제 지금 나온 혐의는 어쨌든 그 수산업자 김 씨가 그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이사장의 부친, 네. 그죠? 그 부친을 이제 부장검사와 소개를 시켜주는 골프 모임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나와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도 이제 그 의심하는 지점은 이런 그 범죄 혐의를 수사를 담당할 부장검사를 네. 그 피해자의 부친을 소개시켜 줬다라는 거는 예. 결국은 그 부장검사가 실제로 뭐 그 소개를 받고 골프를 같이 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담당한 사건에 무언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로까지로 만약에 나아간다면은 예. 이것은 이제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섣불리 예단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예. 다만 경찰에서는 네. 이러한 그 수사를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측과 그다음에 현직 부장검사를 연결시켜준 그 과정,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아마 면밀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그런 요게 것들이 이제 인정되면은 인정되면 네. 뇌물죄가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것 뭐 직무 관련성, 대가성 그 이전에 네네. 현직 부장검사가 골프를 같이 친 이후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밝혀진 그렇습니다. 바가 없고 네. 예. 우리도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것은 약간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 씨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김부겸 총리 보좌관 행사를 하고 다녔다. 이제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 유세 현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이제 근거가 돼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총리실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던가요, 평론가님? 사실 뭐 정치인이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공적 활동을 널리 하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과 사진을 찍게 되고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좀 친밀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거꾸로 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풍처럼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공직사회에서도 흔한 일인 것이고, 근데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사례인 것이다라고 네. 해명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떤 범죄를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사진들을 다 모아놓고 예.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추적은 일단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예. 혐의를 일단 그 가설을 세우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경우 입증 책임은 이제 관계를 밝혀야 하는 쪽에서 지는 것이지 이쪽에서 난 모르는 사람인데요라고 하면은 그것은 일단은 선의 추정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김부겸 총리 외에도 뭐 다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뭐 예. 당적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김 씨가 알게 된 언론인들이
정치권의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 김 씨가 벌인 여러 가지 이제 행각들 중에는 언론인이 개입이 되어 있거나 거기에 또 정치인이 이것은 이제 그 정치인이 피해자이거나 관련 당사자인 이걸 또 떠나서 어떤 연결고리로서 작용하는 정치권의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근데 한 일간지 소개로 포항시장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렇다면 왜 포항시장을 만나려고 했는가, 이제 그 의도도 좀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포항시장을 상대로 어떤 공작을 편다거나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뭘 도모한다거나 이런 걸 떠나서 자기 인맥에 편입되어 있는 인상을 주면은 나중에 또 그보다 더 권력이 큰 사람을 만나는데 예. 지렛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또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목적, 다목적이 있었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일간지 기자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지역사회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간지 기자라고 한다면 지역사회에 여러 언론들이 있는데 지역 언론의 경우는 주간지도 많고 하거든요. 예. 일간지 기자일 정도면은 조금 더 튀는 기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렇다면 이제 시장하고도 좀 더 가깝거나 시장도 어느 정도는 믿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뭐 사이비 언론인이라거나 예. 이쪽하고는 거리가 있는 캐릭터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만나서 이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뭐 맨입으로 같이 식사해가지고 친분을 쌓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 내가 좀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포항에서 괜찮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포항시장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어떤 청탁을 부정하게 받는다거나 뇌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지자체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면은 예. 무난한 사업인 것 같으면은 허용을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한 가지는 걸렀어요. 3대3 농구대회. 네. 이거는 이제 방역 때문에 일단 걸렀는데 예. 이 김 씨가 슈퍼카를 전시를 해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 뭐 포항시에서 후원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디 장소에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해보시라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뭐 15대 정도 차를 전시를 했고 시장 또 가서 봤다고 합니다. 예. 근데 거기까지는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설령 이상한 일이 터지더라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는 해줬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사실 현재 드러난 사실로만 봤을 때는 무슨 유착 관계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고 이게 포항시장 입장도 그런 사람하고 좀 잠깐이라도 만났다는 게 좀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말인즉슨 이제 본인이 뭐 법적으로라든지 또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는 없었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뭐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 이제 포항 쪽 어디에 뭐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현재 진행형인 그런 사건입니다.